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 콩민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콩민이입니다. 견주님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민이 요즘 편히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지금 유골이 놓인 집에 있는 장소가 마음에 드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누나가 학교 갈 때 엄청 뛰면서 같이 가고 싶어 했는데 지금도 따라다니고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셨습니다. 엄마의 동생이었던 꾸꾸를 만나서 함께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내년에 오게 되는지 또 언제 오게 됐는지 몇 월에 오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요청의 말 남겨주셨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민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씩씩하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냥 아는 사람 또는 가족처럼 잘 아는 사람처럼 바로 그냥 주저없이 저의 발 아래까지 한 번에 와서 발 아래 멈춰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눈빛으로 준비된 마음임을 알아챌 수 있었어요.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이드에 있는 이 사진처럼요. 어서와 콩민아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하고 있었고요. 잔잔한 편안함이 가슴에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홍민이 요즘엔 편히 잘 지내고 있는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즘이라고 하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나의 존재 상태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나는 기쁨에, 편안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 바뀌지 않을 진실입니다. 지금의 나는 사랑으로 태어났으며 세상에서도 그 사랑을 채워 지금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는 편안하며 행복하게 있어요 라고 합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라는 물으면요. 편안하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지금의 존재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콩민이 지금 유골이 놓인 집에 있는 장소가 마음에 들까? 라고 물었습니다. 응? 라고 합니다. 전혀 관심 없던 얘기를 처음 듣는 듯한 느낌의 응? 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들거나 또는 그렇지 않거나 하지 않아요. 나는 엄마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의 나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바라보는 곳은 내가 아니니까요. 나의 시선에 유골함은 아무런 빛도 생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에 애착도 없어요. 그러니 마음에 들거나 또는 신경이 쓰이거나 하지 않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서운하실까요? 어쩌면 마음 아프거나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요. 교감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사후 교감을 굉장히 많이 해봤다라고 생각이 드는 저로서는 아이들이 유골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어 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없어요. 네.
오로지 견주님만 그것에 애착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전히 사랑을 주고 그것에 생명이 없는 것에 네, 사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안타깝게 보는 아이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것에 중요하게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아이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풍수적으로 보면은 제가 뭐 풍수를 아는 건 아니지만 풍수적으로 보면은 유골함을 집에 두는 건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유골함을 보아서 기분이 좋아지고 기쁨이 생긴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는 공허함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울하거나 슬픔에 잠길 확률이 더 많거든요.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기쁨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상태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풍수적으로도 집에 두는 것은 별로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못 들으실 거예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계속해서 집에 놔둘 수도 있지만 또는 뭐 어떤 보석으로 가공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언젠간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자연으로 보내줘야 될 때가 오게 될 거예요. 그것의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분명히 견주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게 저희 영상에 있거든요. 영상 제목이 제가 생각 안 나는데 뭐 유골함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검색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안내가 있어요. 어떤 나무 수목장 하는 것처럼 나무에게 도움을 구해서 나무 밑에 묻어주는 그렇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는 유골에 관심이 없어요. 누나가 학교 갈 때 엄청 뛰면서 같이 가고 싶어 했는데 지금도 따라다니고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똑같아요 라고 합니다. 똑같다 라고 합니다. 엄마도 내가 어딘가 만약에 혼자 간다면 궁금하고 걱정돼서 따라오지 않을까요? 나에겐 아직도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똑같이 지금도 따라다니고 싶어 하기 때문에 따라다니고 있을 거예요. 엄마 동생이었던 꾸꾸를 만나서 함께 지내고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미지와 대답이 있었는데요. 대답은 함께 있어요 라고 합니다. 두 아이가 서로의 냄새를 맡는 첫 인사 같은 모습이 있었고요. 서로의 냄새를 맡는 그런 안부를 알아채기 위한 그런 장면이 잠깐 있었고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나란히 같이 자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년에 콩민이 오게 될까라고 물었습니다. 숫자는 보이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무언가를 달이나 연도를 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실제로 달력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감하면서 그냥 거의 동시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연도에 대한 것을 볼 땐 연도에 대한 것을 어느 순간 보고 있어요. 그런데 1부터 10일까지라는 1년의 그 달을 보고 있는데 1부터 10까지가 아예 숫자가 없어요. 그냥 비어 있어요. 11, 12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11월에서 12월이 되겠구나라고 알 수는 있었어요. 전체 달력 중에 1월에서 10월까지의 달력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11월에서 12월에는 임신의 기회 또는 임신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 11월에서 12월에 임신의 시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도 오는 월을 알려줄 수 있는가라고 물으셨어요. 같은 대답이긴 한데 언제 몇 월에 오게 될까라고 물었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요. 두꺼운 옷을. 겨울 옷이었는데요. 에스키모인들이 입는 옷은 여기에 뿔이 잔뜩 달린 그런 두꺼운 옷이었거든요.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흥민이가. 그렇게 추울 때는 물론 12월 달도 춥겠지만 가장 추울 때는 1월 달하고 2월 달이거든요. 저에겐 그래요. 그래서 1월 달에서 2월 달, 네,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한겨울에 1월에서 2월, 내후년이 되겠죠? 그때쯤에는 태어나거나 만남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어떤 그런 것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만남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선 외롭지 않게 친구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언제나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 전해주기 원하셨습니다. 네, 잘 전했고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외로울 틈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이곳에 없어요. 바라보는 모든 곳에 사랑스러움이 가득한 곳이니까요. 작은 돌, 높은 나무, 그 어느 것도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네, 이런 곳에서 예쁘게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외로울 틈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교감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